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내 삶의 전부였다. 엄마, 나 결혼할게. 아들 민준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날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내게 던진 말, 어머님, 제발 자기 영역 지키세요.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그냥 한마디가 아니었다. 수년간 쌓인 모욕의 정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85만 달러,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치른 그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왜? 인위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모든 게 시작된 건 민준이가 수진이를 데려온 그날부터였다. 수진이는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온 집안 좋다는 여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다. 이 시어머니는 그냥 참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시선. 나는 그걸 무시했다. 아들을 위해. 엄마, 수진이랑 결혼할 건데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엄마가 다 해줄게. 내 재산 대부분을 털어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결혼 준비 중에 내가 제안한 전통 한복을 입히자고 했을 때 그녀는 코웃음 쳤다.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걸 해요?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나는 참았다. 아들을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모욕은 쌓였다. 결혼 후 그들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명절 때조차 바빠서 못 가요. 라는 핑계. 한 번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다. 어머님, 우리도 사는 게 바빠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이는? 아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 이해해줘. 이해? 나는 평생 이해하며 살았다. 남편의 외도도, 가난도, 홀로 키운 고독도.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그럼에도 나는 참았다. 손주가 태어날 거라 기대하며. 손주가 태어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를 문밖에서 세웠다. 어머님, 지금은 가족만요. 가족만? 내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아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나를 외면한다. 수진이의 영향 때문인가? 아니, 민준이도 책임이 있다. 그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모든 걸 준비했다. 결혼식장 예약, 케이터링, 심지어 수진이의 웨딩드레스까지. 총 85만 달러. 내 평생 저축과 대출. 어머님, 고마워요. 수진이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경멸이었다. 리허설 디너에서 내가 전통 의식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이디어는 좀 구시대적이에요.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저렸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는 참았다. 결혼식 당일까지. 결혼식 당일 화려한 서울의 호텔홀 손님들이 가득했다. 나는 뒤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수진이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올 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의식 중에 내가 작은 제안을 했을 때 꽃장식을 조정하자고 그녀가 속삭였다. 어머님, 제발 자기 영역 지키세요.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그 말로 stay in my lane. 한국어로 자기 영역 지키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끊어졌다. 참아온 모욕, 배신, 외로움. 나는 미소 지으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왜 내가 이걸 참아야 하나?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수진이의 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쌓인 태도의 절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구려 충분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결혼 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가능한가요? 나는 대답했다. 그 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왜? 인위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안 본다면 나도 그럴 필요 없어. 수진이가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결혼식 끝났는데 나는 대답했다. 내 영역 지키라고 했잖아. 이건 내 영역이야.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련했다. 평생 참아온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 후 소란이 일어났다. 수진이의 부모가 연락 왔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 딸이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들은 사과했지만 늦었다. 민준이는 울면서 왔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렸다. 빚이 쌓였고 싸움이 잦아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 아니, 그냥 저스티스. 공평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홀로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들 만나며 평생 가족만 생각하던 내가 이제 나를 생각했다. 수진이는 임신 중이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 위험이 생겼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내 영역이잖아. 그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 후회. 아니, 해방.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너무 많이 참았다. 남편이 바람 피울 때도 가족을 위해 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키울 때도 희생이 엄마의 몫이라고. 하지만 이제 알았다. 희생은 보상받지 못하면 독이 된다. 수진이의 모욕은 그 독을 깨우친 셈이다. 그녀는 나를 구시대적이라고 했지만 진짜 구시대적인 건 그녀의 태도였다. 가족을 이용만 하는. 민준이와 수진이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다. 돈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후과. 나는 이제 자유롭다. 가끔 민준이가 찾아오지만 나는 거리를 둔다. 엄마, 용서해줘. 그의 말에 나는 웃는다. 용서. 이미 과거려. 지나갔다. 어느 날 수진이가 직접 왔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들었다.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민준이랑 싸우고 있어요.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왔어? 그녀는 울며 말했다. 돈 때문에. 아니, 진심으로 미안해요. 진심.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이용하려는. 나는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으로 안 봐.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갔다. 그 후 그들은 화해했다 들었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금이 갔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평생 단련된 감정이 그 한마디로 풀렸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취미 클래스에 다니고 여행 계획 세우고 가슴에 쌓인 짐이 사라졌다. 복수는 아니지만 정의였다. 그들은 잃었고 나는 얻었다. 자유를. 회상해보니 결혼 준비 기간이 가장 힘들었다. 수진이가 매번 내 의견을 무시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어머님, 제 취향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나는 돈만 내는 기계인가? 민준이는 엄마, 참아 라고만 했다. 그 참음이 나를 망쳤다. 변호사가 돈을 회수해줬다. 85만 달러 전액. 그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수진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민준이는 야근을 늘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워야 했다. 가족의 의미를. 수진이의 부모가 다시 왔다.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용서는 하지만 돈은 안 돌려줘요. 그들은 한숨 쉬며 갔다. 민준이는 엄마, 우리 가족 파탄 났어 라고 울었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파탄 냈어. 이제 나는 홀로지만 행복하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시간이 더 지나 손주가 태어났다. 민준이가 사진을 보냈다. 엄마, 보러 올래? 나는 거절했다. 내 영역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수진이는 변했다 들었다. 더 겸손해졌다고.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새 길을 걷고 있다. 회상 끝에 나는 미러 앞에 서서 생각한다. 나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 이제 알았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홀로 되는 게 무서워. 하지만 홀로 된 지금 나는 강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빚 갚느라.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짓는다. 아니, 복수가 아니다. 그냥 인과응보. 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가족이란 뭐였을까? 희생. 아니, 상호 존중이다. 그걸 잃으면 끝이다. 너희는 나를 잃었고 나는 나를 찾았다. 자기 영역 지키세요. 그 말이 내 자유의 시작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